마키아벨리와 체사레 1502년 우르비노에서의 만남. 1502년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우르비노에서 당대 군주론의 모티브가 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사상의 거장 마키아벨리가 전쟁과 기만의 거장 체사레 보르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르비노의 통치자 구이도바르 공작이 달아나자 당당하게 입성한 체사레는 피렌체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고 6월 24일 마키아벨리는 허겁지겁 적장 체사레의 호출을 받고 우르비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만남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29세의 나이로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의 서기장에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외교와 군사 방면에서 맹활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도를 걸어간 인물들은 비참하게 사라지고 승승장구한 승자들은 정도가 아닌 방법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군주론을 집필한 이유입니다. 외교관으로 항상 냉정한 관찰자 역할에 충실하였던 마키아벨리는 적장인 체사레를 만난 후 피렌체 정부로 회신한 보고서에서 냉정함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담아 유명한 첫 문장을 작성합니다. 이 군주의 용병술은 매우 놀랍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후 두 거장은 평생 3번 만났습니다. 1502년 6월 24일 우르비노에서 처음, 몇 달 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체사레에게 반기를 들었던 부하 용병대장을 과감하게 처단했던 두 번째, 마지막은 1503년 3월 체사레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의 선종 이후 몰락하던 시점인 10월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체사레는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드로 6세는 교황의 품격으로는 물론 행실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에게서 총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여인 중 가장 미인인 줄리아 파르네세는 15살의 나이에 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체사레는 여론에 무관심한 아버지 덕분에 불과 18살의 나이로 주교가 되었고 19살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교황 부자는 분열된 이탈리아 반도 중부 지방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인 밀라노와 싸우던 베네치아가 프랑스 지원군을 요청하자 교황은 이를 즉시 승인하여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환심을 사면서 프랑스 군대를 일부 지원받았고 로마 명문가의 부대를 용병으로 영입하여 불이 연합군을 편성했습니다. 체사레는 양국군을 서로 경쟁시키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피렌체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피렌체와 우호관계였던 프랑스 용병들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노련한 대프랑스 피렌체 외교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33세의 마키아벨리는 적장인 체사레를 달래기 위하여 급파된 피렌체 대사를 보좌하던 외교관 신분이었습니다. 27세의 적장 체사레를 만난 후 마키아벨리는 감탄했습니다. 이 영주는 정말 실력이 뛰어나며 멋진 인물입니다. 위험을 불사하고 피곤함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부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그 부하들은 이탈리아 제1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를 차지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보내는 빛이 항상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인 1502년 10월 체사레는 부하인 이탈리아 용병 대장들이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마조레의 반란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체사레는 10월 7일 용병 대장들이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노련하게 제압했습니다. 겉으로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출신국 스페인 장군 3명을 주력부대 대장으로 편성하고 프랑스 용병부가 스위스 용병을 확보한 다음 프랑스 정규군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들이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며 평화로 유정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체사레를 지지하자 반군 용병 대장들은 프랑스를 두려워하며 흔들렸습니다. 체사레는 반군들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사면을 선포하였지만 1502년 12월 31일 축하연을 벌여 용병대장 5명을 초청한 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로마냐 지방 사람들이 민심을 얻기 위하여 먼저 능력은 뛰어나지만 잔혹한 성격이 부하 오르코를 총독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오르콜은 잔혹하였고 피지배자인 로마냐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체사레는 오르코 총독을 처형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인 총독 개인에게 돌리며 그의 시신을 광장에 전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로마냐 시민들은 통쾌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체사레를 공포와 존경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선을 내세우기만 하는 사람은 악한 들 속에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을 알아야 하며 상대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만남이 있던 1503년 10월에는 공석이 된 교황 선거를 놓고 정보를 수집하려 로마로 파견된 마키아벨리와 체사레가 조우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죽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리안다 포르네토 추기경은 어느 날 교황에게서 포도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추기경은 자신을 독살하려는 음모라고 의심하고 교황의 시종을 뇌물로 매수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종은 교황의 계획을 알려주었고 시종은 교황 모르게 독이 든 과자 상자를 바꿔 치워서 교황 앞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안심하고 과자를 먹던 교황은 몹시 괴로워하며 죽었고 죽은 교황의 얼굴에는 곳곳에 멍이 든 것처럼 시퍼런 자국이 보였고 사람들은 그처럼 끔찍한 모습은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후 콘트라베에서 선출된 교황 율리오 2세는 알렉산드로 6세가 아들 제사레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성직 매매로 추락한 교회의 위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제사레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냈고 프랑스, 독일과 동맹을 맺어 교황령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를 견제하고 스페인과 연합하여 프랑스와 연맹한 도시들을 공격하였고 베네치아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훗날 율리오 2세는 성 베드로 성당 재건 추진을 위한 건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여 종교개혁을 유발시켰습니다. 체사레는 라이벌이던 율리오 2세와 협약을 맺고 지원했으나 선출된 교황은 체사레에게 체포령을 내렸고 급히 로마를 탈출했으나 결국 체포되어 스페인에 수감되었다 탈출하는 우여곡절 끝에 1507년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아내의 나라인 나바르 왕국의 총사령관이 되었으나 반란군 진압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공식적으로 성악설을 받아들인 최초의 이탈리아인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성선설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인간이란 원래 은혜도 모르고 변덕도 심하며 위선자인데다 무력에 눈이 어두워지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악한 본성의 인간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선한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당대의 금서가 된 군주론에 담겼습니다. 1502년 체사레가 다스리는 우르비노에서의 두 인물의 만남이 군주론의 모티브를 만든 것입니다.